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청춘을 보내셨던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입안에 자동으로 침이 고이실 겁니다. 네, 바로 부시맨 브레드입니다. 저 망할 놈의 망고 스프레드, 추억 속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웃백이 곧 스테이크였고, 아웃백 가는 날은 무조건 기념일이었으며, 아웃백에 가기 위해 우리는 통신사 VIP 카드를 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웃백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아직도 있네? 싶은 그런 추억팔이 식당이 되어버렸죠. 한때는 롯데월드만큼이나 줄을 서야 했고 주차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던 그 레전드 식당이 이제는 할인 없이는 아무도 가지 않는 식당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화려했던 아웃백의 시대는 왜,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한국 외식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의 할인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함정 속에서 아웃백이 어떻게 자멸의 길을 걸었는지 뼈저리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시맨 브레드를 먹으며 행복했던 우리의 20대가 끝났듯이 아웃백의 시대도 끝난 이유 말입니다. 아웃백은 90년대 후반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외식업계에 존재하지 않던 신선한 충격이었죠. 1997년 공릉 1호점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아웃백은 젊음과 서구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덩치입니다. 그때는 아직 미국식 캐주얼 다이닝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습니다. 큼직한 스테이크, 큼직한 립, 큼직한 튀김을 내어주는 호주, 미국 스타일의 와일드함은 김치찌개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엄청난 문화적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스테이크 하나 시키면 나오는 그 거대한 감자튀김과 사이드 메뉴의 양, 그 자체가 플렉스였죠. 둘째, 데이트 국룰의 완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개팅이나 기념일 어디를 가야 가장 있어 보이는가? 어둑한 조명, 이국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격식 있는 서비스가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웃백에 간다는 것은 곧 나 오늘 돈 좀 썼다, 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 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웃백 영수증은 일종의 문화 자본이었습니다. 셋째, 부시맨 브레드와 양송 이스프의 마법, 이게 핵심입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 따뜻하고 달콤한 브레드에 무한정 리필되는 희열, 특히 양송이 수프는 모든 메뉴 주문의 기본처럼 여겨졌죠. 소비자들은 메인 메뉴 가격으로 코스 요리를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아웃백에 엄청난 가치를 형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아웃백은 한국에서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수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패밀리 레스토랑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이 곧 쇠퇴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웃백의 쇠퇴를 분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 경쟁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웃백은 사실 내부에서부터 공기 시작했습니다. 아웃백 본사는 전성기에 안주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었죠. 결과는요, 재앙이었습니다. 메뉴판이 책 두께만큼 두꺼워지면서 주방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십 가지의 식재료가 쌓였고 직원들은 모든 복잡한 메뉴를 숙련되게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더 복잡도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 품질 일관성 파괴. 어느 지점에서 먹어도 똑같아야 할 스테이크의 굽기가 지점마다, 심지어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느 지점은 맛있는데 어느 지점은 영 아니다 라는 악평이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로스율 증가. 사용 빈도가 낮은 재료가 썩어 나갑니다. 재료 관리가 비효율적이 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죠. 셋째, 서비스 지연.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줄 서서 기다린 고객들은 이미 배고픔과 짜증이 극에 달하는데 음식이 20분, 30분이 걸리니 만족도가 급락합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맛집이 아닌 일관적인 경험을 사기 위해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웃백은 이 약속을 깨뜨렸죠. 이 당시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는 꿀 알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며 인건비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된 서버가 사라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친절하고 어딘지 모르게 뻣뻣한 서비스를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웃백이 스스로에게 던진 부메랑이었습니다. 영광의 상징이었던 큼직한 메뉴들이 오히려 주방과 서비스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웃백이 내부 문제로 비틀거리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S,
빕스와 애슐리로 대표되는 샐러드바 기반 뷔페의 등장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무제한, 다양성, 가성비에 유달리 민감합니다. 빕스는 이 한국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진짜 승부처는 샐러드바였습니다. 빕스의 논리. 어차피 스테이크는 30분 만에 먹고 끝낸다. 하지만 샐러드바는 2시간 동안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무제한으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때 아웃백은 여전히 스테이크 정통성을 고집했습니다. 사이드 메뉴, 몇 개와 양송이, 수프 무한 리필. 이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빕스가 선사하는 수십 가지의 샐러드, 파스타, 볶음밥, 디저트의 향연 앞에서 아웃백의 사이드 메뉴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가면 여성 고객들은 빕스의 화려하고 다양한 샐러드바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웃백은 메인 메뉴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부대적인 즐길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생겼죠. 여기에 대기 시간 문제가 다시 터집니다. 빕스는 샐러드바가 활성화되어 있어 테이블 회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웃백은 주방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여전히 느렸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공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빕스, 비싸지만 시간 제한 없이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 본전은 뽑는다. 아웃백, 비싸고 스테이크 하나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결국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시장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왕좌는 빕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웃백은 이 핵심적인 트렌드 변화, 즉 경험의 무제한 확장이라는 한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읽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아웃백 몰락의 가장 결정적이고 한국적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할인입니다. 한국에서 아웃백은 정상 가격을 주고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통신사, VIP, 할인, 제휴카드 할인, 생일 쿠폰, 만원 쿠폰, 이 모든 할인을 덕지덕지 붙여서 최대 40% 할인을 받아야 비로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린 데 있습니다. 아웃백은 높은 정가를 설정한 뒤 대대적인 할인을 통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들은 할인 후 가격이 진정한 판매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아웃백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 브랜드 인식의 왜곡. 고객은 아웃백 스테이크를 5만원짜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인받으면 3만원짜리로 인식했습니다. 2. 가격 협상력 상실. 만약 아웃백이 할인을 중단하면 고객들은 즉시 배신감을 느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혜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죠. 3. 마진 유랍박. 할인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업은 필연적으로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스테이크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소비자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아웃백의 스테이크는 점점 얇아지고 맛은 평범해지며 짠맛만 강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성비 착각입니다. 아웃백 경영진은 할인율을 높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한국 외식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수제버거, 개인 스테이크 하우스, 그리고 고급 정육점 스타일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리미엄 원유, 최소한의 메뉴, 전문적인 셰프의 솜씨를 강조하며 정가를 받고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할인받은 4만원짜리 아웃백 스테이크보다 할인 없는 45,000원짜리 전문점 스테이크가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요. 아웃백은 할인이라는 마약에 취해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스테이크의 품질이라는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아웃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몰락은 면했지만 과거의 영광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웃백이 취한 최후의 생존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프리미엄화. 기존의 캐주얼 다이닝에서 벗어나 스테이크 전문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매장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남은 매장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메뉴의 복잡성을 단순화했습니다. 이는 쇠퇴의 이유였던 내부 문제를 뒤늦게나마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 딜리버리의 역습. 한국의 외식 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배달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아웃백은 이 배달 시장에 빠르게 진입했고 특히 투움바 파스타 같은 시그니처 메뉴가 배달로 인기를 얻으며 일정 부분 수익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웃백은 이제 특별한 날 가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배달 앱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먹는 파스타 맛집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스테이크하우스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투움바 배달 전문점으로 생존한 것입니다. 이는 슬픈 결론을 시사합니다. 아웃백이 우리에게 주었던
추억과 경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굳이 비싼 외곽의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2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규모, 고품질, 그리고 전문화된 식당을 찾습니다. 정가에 걸맞은 확실한 품질을 요구합니다. 아웃백의 쇠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할인 없이는 소비하지 않는 한국 소비 문화의 그림자였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트렌드, 다양성, 전문화를 잊지 못한 꼰대 경영의 최후였습니다. 우리가 통신사 VIP 카드를 들고 아웃백을 찾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부시맨 브레드를 드실 때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외식 문화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웃백 추억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추억 속 기업의 몰락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